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아이템 또 잊혀졌던 김성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김성태가 하도 여러 김성태가 누군가 하실 텐데 쌍방울 김성태라도.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입니다. 아 신정혜님 원희룡 장관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정치와수다 또 왕팬이십니다. 아 우리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사업에 뭐를 했네, 이재명 대표는 안 해, 몰랐네, 통화를 했네, 말았네, 이게 이제 다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김성태 입을 통해서 듣는 건 처음이에요. 예, 재판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이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 여기는 거의 제가 보기에 당분간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잊을 때쯤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중형이 선고가 예상이 돼요. 이화영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뭐 뇌물부터 시작해서 너무 뭐가 많아서.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저번 이제 이화영 부지사 저 재판에 증인 나왔을 때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재판에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이게 수사가 또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는 끝났고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여기 할 게 많거든. 근데 입을 열었다라는 거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이게 왜 우리 쌍방울에다 덤탱이 써야 되는 거야. 지금 뭐 그러잖아. 이화영 부지사도 그거 저기 쟤네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냥 대북 사업, 스마트팜 사업도 지가 할 거고. 이재명 지사가 저거 방북하는 것도 지가 알아서 낸 거예요. 그거 냈어? 나 몰랐어.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그쯤 되면은 김성태 회장이 거의 미친놈인 거야. 그렇죠. 북한을 어떻게 다이렉트로 해?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변호사니까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돼요. 우리나라에선 수사방해죄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 막 거짓말하잖아. 검사가 거짓말해, 너 처벌, 수사 이게 없어. 근데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말을 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예요. 그게 좀 세다면서요. 많이 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 새끼가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는 얘기들은 물론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증죄가 있겠지. 근데 김성태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나 이제 결심해서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분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해. 김성태도 이재명 대표를 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알고 있었다. 그분이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100억 쐈다. 형 100억이 큰 돈이잖아. 뭐 엄청 큰 돈이죠. 이재명 대표가 모르고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관련이었으면 기업가잖아. 뭐 깡패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깡패인지 몰라도 어쨌든 기업가잖아. 쌍방울이라는 그룹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몰랐다. 그럼 김성태가 도라이네. 간단히 얘기하면 800만 불 북에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 사업을 대신해서 경기도에서 낼 돈을 대납해 준 게 하나. 그렇지.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해주는 대가로 북에다가 준 돈. 그 두 개잖아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몰라.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인데. 몰래 했나? 그냥 알아서. 그럼 이화영 부지사는 죄명이 추가되겠네. 사기죄. 구라쳐서 돈 뺏어가지고 그것도 북한으로 갔잖아. 내 돈이 갔지. 예, 갔지.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무슨 죄예요 그러면? 그럼 그건 뭐 다른 사람이 먹게 한 사기죄죠. 제3자 뭐 그것도 사기죄가 있어요. 뭐. 그건 뇌물이 아니니까. 죄가 이렇게 많아. 이제 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 비용 아까 형이 했던 500만 불. 500. 그거 경기도 직원이 협약식에 왔어요. 경기도 직원이 협약식에 왔는데 이재명 몰래 왔나? 그럴 리는 없지. 이재명 몰래 왔어. 그러니까 이재명 몰래 왔으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고 경기도지사를 속여가면서 막 이걸 해. 대북 사업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직원이 아니면 몰라도 그게 맞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개선을 따라서 개통을 밟아가지고 결제받고 나오는 건데 공무원이. 그리고 이게 참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 나는 쌍방울 김성태 만난 적도 없고 내의사회부밖에 없다. 근데 일단 김성태 어제 처음 얘기했어요. 총 4통화를 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총 이재명과 4통화를 했다. 근데 사실 그때 언론에 뭐 이재명이랑 뭐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재명이 또 싹 바꿔요 말을. 사람들하고 그런 많이 기억이 날
기억이 없다고 그랬잖아. 기억이 없다. 한 것도 같은데 이랬어요. 한 것도 같은데 내 이사 입은 것만은 아니래. 근데 그게 그렇게 말을 했어. 그게 이재명도 투의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이제 그거 뭐 누가 바꿔줬으면 통화했을 수도 있지 정도로 싹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통화 내용이 뭐였냐? 스마트폰 이거 500만 불 보내고 대북 사업 열심히 하세요. 이제 그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네 대북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첫 통화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네이 잘 파세요. 뭐 이런 얘기했겠지. 대북 사업이 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한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벨제비트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팩트가 참 중요한 듯해요. 앞으로도 팩트 기반한 방송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거 몰라도 팩트를 가지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저기 거짓말을 해. 그리고 형 이태영 변호사 알지? 이태영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가 누군지 아마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갈 뻔했을 때 그때 변호인. 그때 변론한 사람이야. 근데 이태영이라는 사람이 쌍방울 눈 떠보니까 쌍방울로 있어. 그래서 그럼 이태영은 어떻게 한 거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다.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이재명 변호사예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태영이랑 술도 먹어. 룸사롱도 갔대. 술도 사줬대. 그래서 2019년 12월에 이태영이 전화를 해서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또 바꿔줬답니다. 이게 두 번째 통화.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김성태 회장이? 좋은 결과 나오라고. 선거법 대법원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자기한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거기서 이재명이 날아가 버리면 자기 사업도 망하거든 잘못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건데 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 이 정도 입을 열었으면 검찰에는 이 얘기를 줄줄줄줄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야거보의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해서는 이재명 소환 안 하고 이재명 얘기가 없냐 하는데 이제 곧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진짜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재명 그 방북 비용 있잖아요. 네, 그 300만 원 대납한 거.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 공문서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가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이걸 대납을 한 거를. 본인이 가는 거잖아. 그럼 경기도에서 안 냈으면 누군가는 냈을 거라고 생각은 최소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돈이 아니니까 뭐 그쪽에서 뒷돈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뒷돈이지. 이거 방북 뒷돈이잖아. 대가로 이제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사하는 건데. 경기도지사 저 오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놔.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려고 또 이제 나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김성태가 그때도 저기 이재명이랑 통화 막 시도하고 그랬던 게 김성태가 같이 가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하고 김성태와 같이 가면 쌍방으로 논하는 거잖아. 그래서 돈 박은 거야 여기다가 지금. 그렇지. 잘못 판단을 했네. 근데 하여튼 이제 이재명은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예요. 난 만난 적 없다. 이제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또 이게 보니까 3번 만나려 그랬더만. 만날 시도한 게.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어쩔 수 없이 못 만났어. 저거 공선법 그 문제 있어서 못 만나고. 두 번째가 그거던데. 김성태가 깡패다 이런 기사가 났어. 근데 깡패 만나면 안 되잖아 갑자기. 그래서 또 안 만나고. 자기는 더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이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법정에서 증언한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그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그 선거법 재판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그거로 봤는데 이게 훨씬 더 이게 진짜예요. 증인이 그냥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끝까지 입을 닫으면 진짜 빡세거든. 근데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지르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오늘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면 그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 한 거 이것 때문인가 이 생각이 살짝.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 아직까지 못하면 요거 앞에 뭐 대장동 그거 센 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올 일 없으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 해야 되겠네. 또 해야 돼. 검찰의 폭거에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쓰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이 사람들 단식 관둘 때 더 큰 싸움을 위해서 관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더 싸우려 그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좋은 말 하나 만들어냈어요. 더 큰 그러니까 싸움. 내가 요즘에 사실 이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지금 킬러. 이 양평 고속도로 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막 거리로도 나오고 막 거의 뭐 올인하고 있잖아. 이걸 올인하면서 잘 안 보이는 게 하나 생겼어. 그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거든. 들 보이지. 이게 두 개가 전면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기사다 보면 지금 사실 김성태 이슈보다 지금 양평 고속도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 앞에 있어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김성태 법정에 증언했으면 이게 일면이지. 그러니까 난 그걸 딱 보면서 결국 이거를 덮는, 그러니까 이슈로 덮는 것 때문에 이 두 개를 전면에 내세우고 요걸 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재판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도 잘 안 보이잖아 요즘에. 그 막 선거법 재판하고 뭐. 그러니까 총선을 그런 걸로 덮어서 하려고 생각했던 게 자유한국당이라니까요.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2019년 했잖아. 2019년에. 2019년 말에 진짜 우리가 광화문을 30 몇 번을 주말 집회를 해요. 빨간 옷 입고. 아, 근데 진짜 그때 내가 보면서 되게 짜증나.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극렬하게 투쟁을 해서 국민들이 알아줄 거고 막 그때 그리고 뭐 태극기 부대들 막 입고 하니까 성금 거치고 하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40%가 안 되는 거예요. 40%가 되게 세네. 조금 좋아했다가 많이 좋아하고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한 표잖아요.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덮고 아무리 덮어도 중간에 있는 선거 투표일 근방에 가서야 뭔가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할 때 이분들의 마음을 사냐는 말이에요. 이런 방식과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많이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역구 84석이에요. 진짜 참담하다 그때 생각해. 253개 중에. 난 그때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힘 사람들은 아무도 망할 거,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아무도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 예측을 했어요. 수도권 121개 중에 17개 이겼다니까요. 말이 돼요? 이게 미니 정당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또 민주당 모 인사가 했다는 얘기를 살짝 전해 들었는데 내년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네. 그래서 지금 형이 기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로 간다는 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가서 민주당 체제로 간다고 저는 예상 안 해요. 그러면 쪼개져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5에서 40%의 의원 또는 당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이재명을 대표로 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고요? 그럼 공천을 어떻게 하는데? 그럼 뭐 우리가 아는 사람 다 나오겠지 뭐 다시. 그러니까 분당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한테 4년마다 한 번 있는 이 총선은 이벤트는 그지. 이거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기 때문에 뭐 매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래서 공천 문제로 일단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성남의 저 중원, 현근택, 윤영찬 이거 둘이 어떻게 할 거야? 빡세네. 이거 어떻게 벌써 빡세. 막 오잖아. 이거 현타가 오네 바로. 야, 어떻게 할 거야? 그 이름 두라니까 확 온다. 뭐 하나는 비례로 빼? 안 돼요. 정한된 무소속으로 나올지라도 둘이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그러네. 네. 근데 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선을 해서 한 명을 뽑는다 후유증 엄청나다고. 그렇지. 경선 불복에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게 그렇지. 전국에 최소 50개예요. 최소 50개. 네. 추미애랑 고민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거기가 제일 궁금해. 거기 그걸 누가 그걸 정리해? 결국 당 바깥 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비명계 쪽에 있는 의원분이 그러시던데 비명계 쪽에 구심점도 없고 사실 이낙연 뭐 대표 해도 지금 사실 지금 뭐 사실 친명이 다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힘이 없고 구심점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다. 약간 체념하는 목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호남당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호남당은 나와요. 호남당은 안철수 나온다. 국민의당이 뭐 안철수 때문에 호남을 석권한 게 아니에요. 호남은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변해가는 리더십에 그게 이미 7년 전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리더십의 회의를 느낀 호남에서 그 국민의당 안철수를 찍어준 거 아니에요? 요번엔 더 심해요. 그렇지. 호남 지방선거 때 광주 투표율이랑 이런 거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했지. 이거 푹 떨어지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찍기 싫어서. 국민의힘은 찍기 싫고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이낙연이 적어도 호남에선 된단 말이에요. 호남에 또 맹주가 될 수 있지. 네. 전남 지사까지 했는데 영광에서 4선을 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야, 재밌겠다 그러면. 그럼 교섭단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교섭단체가 되지. 네, 국민의당 그렇죠. 생각이 딱 나네요. 그리고요, 그럼 좀 길 크게 보자고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과반을 달성하면 좋은데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과반 자신 못합니다. 그렇지. 그럴 때에 중간에서 레버리지를 중간에서 이렇게 할 제3당이 굉장히 몸값이 커져요. 그걸 왜 놓쳐? 그렇지. 그걸 왜 놓쳐? 어쨌든 반 이재명은 같은데. 또 이낙연 대표가 김영훈 전 의원 만났더라고. 딱 그거잖아요, 그 지점. 그림이 딱 나도 그거 보면서 그리고 뭐 좀 잠깐 지난 얘기지만 아주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천 수녀는 처음 봤어 나는. 하늘이 도 야구야? 이재명하고 이낙연 만났는데 비가 오니까 못 만나는 건 뭐야? 아이. 우천 이게 프로야구야 프로야구? 뭐 항상 밖에서 만나나? 진짜 만나기 싫은가 봐. 야, 그 생각이 들던데 뭐 아무리 뭐 수혜 어쩌고 하지만 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만큼 민주당 전 그 반응이 더 웃겼어요.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같은 당하기 싫은 그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당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종인이라는 분이 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공천 전권을 휘두르면서 딱 2명 제꼈죠. 이해찬하고 정청래.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 돼. 8년 만에 7년이 지난 지금 그 둘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렇지. 민주당은 다시 회귀한 거예요, 과거로. 그러면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당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호남을 뺏겼잖아요, 민주당이. 이번에는 거의 똑같을 걸요. 거기다가 남아 있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자유민주당 됐네. 일본 자민당 됐네. 그러네. 야, 이번 이제 우리 총선이 이제 뭐 눈 깜빡할 새 올 거예요. 네? 아주 재밌는 정치 지형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정치와서랑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광고 한번 하고 끝낼게요. 저희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까 쭉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샴푸랑 트리트먼트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을 제외하면 앞으로 4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사셔야 되니까 안 써보신 분들 속는 셈 치고 저 믿으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밥을 먹는 기분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 조심하시고요.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